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동의백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채소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건강한 음식,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대부분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몸에 좋다고 믿고 있던 일부 채소들이 사실은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60대 중반의 김모 씨가 저희 채널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평소 건강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인데 매일 아침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드시고 저녁에도 각종 나물과 채소 요리를 빠뜨리지 않고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급상승했고 의사 선생님께서 뇌졸중 위험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본인은 채소를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혹시 채소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셨어요. 처음에 저도 이 사연을 받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채소가 뇌졸중과 관련이 있다니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발표된 국내외 연구 논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특정한 채소들, 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섭취하는 몇몇 채소들이 잘못 섭취되거나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뇌졸중은 정말 무서운 질병이에요.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에 해당하는 질병이고 한번 발생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설사 생명을 구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서 가족 전체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뇌졸중의 위험을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채소가 높일 수도 있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채소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의 채소는 여전히 우리 몸에 매우 좋은 식품들이고 건강한 식단의 핵심이 되는 음식들이거든요. 다만 일부 특정한 채소들, 그리고 채소를 섭취하는 잘못된 방법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어떤 채소를 어떻게 주의해서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뇌졸중 위험을 줄이면서도 채소의 영양소는 제대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런 정보들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건강 정보에서는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만 하지 어떤 채소를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거든요. 하지만 건강동의백서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정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엄선해서 전달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채소들이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걸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시죠? 시금치 하면 뽀빠이도 생각나고 철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건강 채소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에 포함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옥살산은 우리 몸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만들기도 하는데 더 심각한 건 혈관 내에서 칼슘 침착을 촉진시켜서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시금치를 생으로 자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생시금치 100g에는 약 970mg이 옥살산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양이거든요. 물론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매일 아침 시금치 샐러드를 드신다거나
시금치 주스를 즐겨 드신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40대 여성분 중에서 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시금치 샐러드를 드시던 분이 6개월 후 혈관 검사에서 동맥경화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사례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금치를 완전히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금치는 엽산, 비타민 K, 마그네슘 등이 풍부한 정말 좋은 채소거든요. 다만 드시는 방법을 바꿔주시면 돼요. 시금치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치기만 해도 옥살산 함량이 40에서 50% 정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시금치와 함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옥살산이 장에서 칼슘과 먼저 결합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금치 나물을 드실 때 멸치볶음이나 두부 같은 칼슘이 풍부한 반찬과 함께 드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케일입니다. 요즘 웰빙 열풍과 함께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는 케일인데요. 특히 케일 주스나 그린 스무디의 주재료로 인기가 높죠. 그런데 케일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고이트로젠은 갑상선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인데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결국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서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케일 주스를 매일 마시던 50대 남성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케일 섭취를 줄인 후 갑상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특히 이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거나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은 케일 섭취를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케일을 생으로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면 고이트로젠 함량을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정말 의외실 텐데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당근을 즐겨 드시죠. 그런데 문제는 당근을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체내에 축적될 수 있거든요. 베타카로틴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카로틴 혈증이라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당근 주스를 매일 대량으로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루에 당근 주스를 500ml 이상 꾸준히 드시게 되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노랗게 변하는 카로틴 혈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혈액의 점성이 증가해서 뇌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실제로 건강을 위해 매일 당근 주스 1리터씩 마시던 60대 여성분이 혈액 검사에서 혈액점도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온 사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당근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당근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훌륭한 채소예요. 다만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당근 한두 개 정도, 당근 주스로는 200ml 정도가 적당하고 매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당근을 드실 때는 다른 채소들과 함께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고급 채소로 인식되고 있고 해독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요. 그런데 아스파라거스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 나트륨과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서 혈압이 상승할 수 있고 이는 곧 뇌졸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하신 분들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아스파라거스 섭취를 조심하셔야 해요. 아스파라거스를 드신 후 소변에서 특이한 냄새가 난다면 이는 아스파라긴산이 대사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섭취량을 줄이시는 것이 좋겠어요. 아스파라거스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에 5대에서 6대 정도만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도 슈퍼푸드로 불리며 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채소인데요. 케일과 마찬가지로 고이트로젠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브로콜리의 경우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브로콜리를 생으로 드시면 고이트로젠 함량이 높아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결국 뇌졸중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브로콜리의 경우 조리 방법에 따라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브로콜리를 5분 정도 삶거나 찌면 고이트로젠 함량이 30% 이상 감소해요. 하지만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적당히 데치는 정도가 좋겠어요. 그리고 브로콜리를 드실 때는 이오드가 풍부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상추입니다. 상추는 쌈채소의 대표격이고 특히 한국인들이 정말 많이 드시는 채소죠. 그런데 상추에는 락투신과 락투코피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소량일 때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좋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혈관 수축에 관여하는 신경계에 영향을 주면서 뇌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요즘 시중에 유통되는 상추 중 일부가 질산염 함량이 높다는 점이에요. 질산염은 체내에서 아질산염으로 변환되는데, 아질산염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혈관 내피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특히 포장된 세척 상추나 수경재배 상추의 경우 질산염 함량이 더 높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실제로 매일 대량의 상추를 드시던 70대 남성분이 혈관 내피 기능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온 사례도 있었어요. 상추를 안전하게 드시려면 먼저 찬물에 충분히 담가 두었다가 여러 번 헹궈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하루에 상추 10장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려요. 특히 쌈을 드실 때 상추만 사용하지 마시고 깻잎, 배추잎 등 다른 채소들과 번갈아가며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일곱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비트 주스나 비트 샐러드를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비트에는 옥살산 함량도 상당히 높아요. 시금치만큼은 아니지만 비트 100g당 약 610mg이 옥살산이 들어있어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더욱이 비트는 당분 함량도 높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혈관벽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이는 동맥경화를 촉진시켜서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비트 주스 한 잔에는 각설탕 3-4개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비트를 드실 때는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고, 비트 주스를 드실 때는 다른 채소 주스와 1:1로 희석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비트를 드신 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옥살산의 배출을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덟 번째로 주의해야 할 채소는 샐러리입니다. 샐러리는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높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샐러리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량이 다른 채소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문제가 있어요. 샐러리 100g당 약 8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채소보다 5배에서 10배 높은 수치예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나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이 샐러리를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욱이 샐러리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쿠마린은 적당량일 때는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혈액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샐러리 섭취를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아홉 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채소 중 하나죠. 무김치, 무조림, 무국 등 정말 다양한 형태로 드시고 계실 텐데요.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어서 좋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을 억제할 수 있어요. 특히 무를 생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 무즙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무에는 라파닌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는데 이 성분이 간에서 대사될 때 독성 물질을 생성할 수 있어요. 물론 소량을 드시는 건 전혀 문제 없지만 건강을 위해 무즙을 매일 대량으로 드신다거나 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무즙을 매일 500ml씩 3개월간 드시던 분이 간 기능 수치 이상을 보인 사례도 있었거든요. 물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생무보다는 조리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고 무즙을 드실 때는 하루 100ml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물을 드실 때는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국이나 다시마 우린 물과 함께 드시면 갑상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어요. 10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여러분이 정말 의외로 생각하실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요. 특히 덜 익은 토마토나 초록색 토마토의 솔라닌 함량이 높은데 이 성분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토마토의 산성도 문제예요. 토마토는 pH 4.0에서 4.5 정도의 강한 산성을 띠는데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토마토를 많이 드시면 위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만성 염증은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쳐서 결국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특히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거나 토마토 주스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 채소들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런 채소들을 완전히 피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는 과도한 섭취나 잘못된 섭취 방법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금치의 경우 데쳐서 드시면 옥살산 함량이 크게 줄어들고 케일이나 브로콜리도 살짝 조리해서 드시면 고이트로젠 함량을 줄일 수 있어요. 핵심은 균형과 적절한 조리법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영양학회에서는 하루에 채소를 400에서 500g 정도 섭취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거예요. 한 가지 채소만 집중적으로 드시지 마시고 여러 종류의 채소를 번갈아 가며 드시면 특정 성분의 과도한 섭취를 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시금치, 화요일에는 상추, 수요일에는 양상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바꿔가며 드시는 거죠. 그리고 채소를 드시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토마토의 경우 공복에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 시금치 같은 옥살산이 많은 채소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전해요. 케일이나 브로콜리는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갑상선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채소들의 위험성은 주로 기존에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케일이나 브로콜리를 더 조심하셔야 하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옥살산이 많은 시금치나 비트를 주의하셔야 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샐러리의 나트륨 함량을 고려하셔야 하고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의 산성도를 조심하셔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건강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분들도 예방 차원에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질병이거든요. 미리미리 위험 요소들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댓글로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채소들 말고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채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채소로는 양파, 마늘, 파프리카, 오이, 양배추 등이 있어요. 이런 채소들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풍부하면서도 부작용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특히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파프리카의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오이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돼요.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채소를 선택하실 때는 색깔을 다양하게 맞춰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빨간색 파프리카, 노란색 양파, 초록색 오이, 보라색 양배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드시면 서로 다른 항산화 성분들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거든요. 이를 영양학에서는 레인보우 다이어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채소를 보관하고 조리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채소들도 올바르게 보관하고 조리하면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먼저 보관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잎채소들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너무 오래 보관하지 마세요. 채소가 시들거나 변색되기 시작하면 유해 성분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시금치나 상추 같은 잎채소는 구입 후 3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겠어요. 조리 방법도 정말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위험 성분들은 열을 가하면 상당 부분 파괴되거나 감소해요. 시금치의 옥살산, 케일과 브로콜리의 고이트로젠, 무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등은 모두 끓는 물에 데치거나 살짝 볶는 것만으로도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가열하면 비타민C나 엽산 같은 좋은 영양소까지 파괴되니까 적당히 데치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채소를 씻는 방법이에요. 특히 상추나 케일같이 생으로 드시는 채소들은 농약이나 질산염 같은 유해 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어서 꼼꼼히 씻어주셔야 해요. 찬물에 10에서 1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3-4번 헹궈주시면 대부분의 유해 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베이킹소다를 약간 넣은 물에 담가 두었다가 씻으면 농약 제거 효과가 더 좋아져요. 여기서 또 하나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40대 주부분이 저희 채널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가족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녹즙을 만들어 드셨다고 해요. 케일, 시금치, 샐러리, 당근을 넣고 만든 녹즙을 6개월간 꾸준히 드셨는데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와 혈중 옥살산 수치 상승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다행히 녹즙 섭취를 중단하고 채소 섭취 방법을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좋은 의도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실행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녹즙이나 채소 주스는 많은 양의 채소를 한 번에 섭취하게 되어서 특정 성분의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 채소 주스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채소들보다는 오이, 양배추, 파프리카 같은 안전한 채소들을 주재료로 사용하시고 하루 200ml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뇌졸중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소 섭취만 조절하면 될까요? 물론 채소 섭취 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식생활 패턴을 바꿔야 해요.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다른 음식들,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거죠. 먼저 채소와 함께 드시는 단백질 선택이 중요해요. 고기를 드실 때는 가공육보다는 신선한 살코기를 선택하시고 생선도 주 2에서 3회 정도 드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채소와 함께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을 드시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늘어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돼요.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도 중요해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시고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마가린이나 쇼트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소금 사용량도 줄이셔야 하는데 채소 자체의 단맛과 감칠맛을 살려서 조리하시면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식단이 있어요. 바로 지중해식 식단인데요. 이 식단은 여러 연구에서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입증된 식단이에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올리브오일, 생선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채소는 하루에 7에서 9가지 이상이 다양한 종류를 섭취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지중해식 식단에서 주로 사용하는 채소들을 보면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양파, 마늘, 시금치, 아루굴라, 가지 등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채소들은 적당량만 사용하고 다른 안전한 채소들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시금치를 사용할 때도 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에서는 채소를 단독으로 섭취하지 않고 항상 다른 식품들과 함께 조리해서 드세요. 예를 들어 시금치는 페타 치즈와 함께 파이로 만들어서 드시고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과 바질과 함께 샐러드로 드시는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각 채소의 부작용은 줄이면서 영양소의 흡수율은 높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침 식사부터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간편하게 채소 주스나 그린 스무디를 드시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어요. 케일이나 시금치 대신 양배추나 오이를 주재료로 사용하시고 당근은 반 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샐러리는 가능하면 피하시거나 아주 소량만 넣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만약 시금치를 꼭 넣고 싶으시다면 생시금치 대신 미리 데쳐서 냉동해 둔 시금치를 사용하세요. 냉동 시금치는 이미 데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옥살산 함량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스무디에 우유나 요구르트를 넣으시면 칼슘이 옥살산과 결합해서 체내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더욱 안전해져요. 점심 식사에서는 쌈채소를 선택할 때 주의하셔야 해요. 상추만 사용하지 마시고 깻잎, 배추잎, 양상추 등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세요. 특히 깻잎에는 페릴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양상추는 상추에 비해 락투신 함량이 낮아서 더 안전해요. 그리고 쌈을 드실 때는 된장이나 쌈장과 함께 드시면 발효식품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을 개선해서 전체적인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돼요. 저녁 식사에서는 나물 반찬을 드실 때 조리법에 신경 써주세요. 시금치 나물은 반드시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에 헹궈서 만드시고 무나무 반찬도 생무보다는 조림이나 국물 요리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마요네즈나 드레싱과 함께 샐러드로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도 높이고 고이트로젠의 영향도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채소를 드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몸의 신호들을 잘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시금치를 많이 드신 후에 소변에서 탁한 침전물이 보인다면 옥살산 과다 섭취의 신호일 수 있어요. 케일이나 브로콜리를 많이 드신 후에 목 부분이 답답하거나 목소리가 쉰다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신호일 수 있고요. 당근을 많이 드신 후에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노랗게 변한다면 카로틴 혈증의 초기 증상이니까 당근 섭취량을 줄이셔야 해요. 샐러리를 드신 후에 얼굴이나 손이 붓는다면 나트륨 과다 섭취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채소의 섭취량을 줄이시거나 섭취 방법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40세 이상이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년 1에서 2회 정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시고 갑상선 기능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 채소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또한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으시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채소 섭취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특히 혈액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고, 갑상선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고이트로젠이 많은 채소들을 조심하셔야 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어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던 시금치, 케일, 당근,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상추, 비트, 샐러리, 무, 토마토 등의 채소들이 잘못 섭취되거나 과도하게 섭취될 경우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런 채소들을 완전히 피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해 드렸고요. 핵심은 적절한 양과 올바른 조리법, 그리고 다양성에 있어요. 한 가지 채소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 종류의 채소를 번갈아 가며 드시고,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적절히 조리해서 드시며 다른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들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이에요. 특히 기존에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도 놓치지 마시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 방법을 조절해 주세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중요한 정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 정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기존의 상식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강동의백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전달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동의백서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